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의 강의를 맡은 이두구입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 큐를 사용해 게임에 사용하는 특수 효과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게임 플레이 큐를 구현해 게임 플레이 로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게임 플레이 큐 태그를 설정해 자동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발동시키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런타임에 동작하는 데미지 스크롤 UI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미지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연동하는 두 가지 특수 효과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플레이 큐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스태틱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다룬 순환 구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게임 플레이 큐는 게임 플레이 로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 효과를 담당하는 가스의 기능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하면 게임 시스템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특수 효과의 표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 효과는 실제 게임 시스템과 무관하게 시각적 혹은 청각적 표현만 전달하면 되기에 많은 게임 제작에서 이 둘을 분리해 게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강의에서 사용한 데미지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헬스라는 애트리뷰트 값을 착안합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특수효과는 애트리뷰트를 변화시키는 로직과는 무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효과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없앨 수도 있고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버에서 이러한 특수효과를 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수효과를 한데 모아 게임 플레이 큐라고 하는 별개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특수효과는 게임 플레이 큐로 시작하는 특수한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해 특수효과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임 플레이 큐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를 발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실제 애트리뷰트 값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보여주는데 이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이펙트 하단에는 연동되는 게임 플레이 큐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큐는 크게 스태틱과 액터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스태틱은 일순간에 폭발하는 특수효과를 재생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에 액터는 특정 기간 동안 발동하는 특수효과를 재생하는 데 적합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연동을 생각한다면 스태틱 타입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제작한 인스턴트 타입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잘 맞습니다. 아직 학습하진 않았지만 액터 타입은 기간제,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잘 맞는데 이것은 이후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스태틱 타입의 게임 플레이 큐를 제작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특수효과를 발동할 때 onExecute 이벤트를 실행해준다는 점입니다. onExecute 이벤트 발동 시 관련 특수효과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에서 게임 플레이 큐에 onExecute 함수를 사용해 공격 데미지에 대한 시각적 특수효과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7 스타트킷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7으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하고 Generate Visual Studio Project Files 메뉴를 선택해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서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7이라는 레벨을 만들고 이를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실습은 C++ 없이 블루프린트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로직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임 플레이 큐는 GC라는 폴더 안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는 스태틱과 액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스태틱만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현할 특수효과는 데미지 깜빡임입니다. 게임 플레이 큐를 검색하시고 스태틱을 부모 클래스로 지정합니다. 이름은 GCN 머티리얼 블링크 데미지로 설정합니다. 블루프린트를 엽니다. 스태틱 타입은 원샷으로 실행되는데 이때 onExecute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를 오버라이드에 구현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모 로직을 지우고 결과가 참이 나오도록 체크합니다. 캐릭터의 머티리얼 파라미터를 변경할 텐데 제가 머티리얼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NPC의 포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머티리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파라미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파라미터는 스타트 타임과 듀레이션입니다. 스타트 타임의 시작 시간을 설정하고 듀레이션에는 이펙트가 발동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 한 번에 깜빡인 효과가 실행되도록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또 설정해 놨는데 기본 값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머티리얼에도 동일하게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게임 플레이 큐 블루프린트로 돌아가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겠습니다. 캐릭터의 머티리얼을 가져오기 위해 액터가 캐릭터 타입인지 확인하고 메시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머티리얼 스칼라 파라미터 설정 노드를 사용해 첫 번째 파라미터인 스타트 타임을 입력하고 getTimeSeconds 노드를 사용해 현재 시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게임 플레이 큐가 발동하는 시간부터 머티리얼이 변경되겠지요. 그 다음은 동일한 노드를 사용하고 듀레이션 파라미터에 0.5초를 지정해 빠르게 깜빡이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게임 플레이 큐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게임 플레이 큐를 시작하는 특수한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합니다. 기본 값에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게임 플레이 큐 머티리얼 블링크 데미지를 생성하고 지정합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르고 이를 데미지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연동하겠습니다. G2 폴더로 이동해 어택 데미지를 열고 하단에 게임 플레이 큐 섹션을 사용해 연동합니다. 게임 플레이 큐를 추가하고 하단의 태그에 게임 플레이 태그 큐를 지정합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큐에 파라미터로 특정 값을 넘길 수 있는데 우리는 특수 효과만 줄 예정이므로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데미지를 받을 때 붉은색으로 잘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만일 플레이어가 무적 상태라 데미지를 안 받는다고 해도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실제 들어올 때만 깜빡이도록 기능을 추가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동으로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가서
게임 플레이 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NPC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존의 프린트 스트링을 제거하고 시퀀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쪽 흐름에서 데미지가 0보다 크면 execute 게임 플레이 큐 노드를 사용해 수동으로 호출합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과 게임 플레이 큐 태그를 지정하고 게임 플레이 큐 파라미터의 드래그에 로우 매그니튜드의 데미지 값을 연결합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르고 이 로직을 복사해 플레이어에도 똑같이 반영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도 프린트 스트링을 제거하고 복사한 로직을 붙여넣고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힛 체크로 이동하겠습니다. 디버그를 체크 해제하여 이펙트가 잘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다시 NPC로 돌아오면 시작할 때 어택업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이 되는데 데미지가 0이 되면 발동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택업 이펙트를 열어 임시로 어택 레이트 값을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NPC가 주는 데미지는 0이 되기에 플레이어에는 재질 이펙트가 발동하지 않고 NPC에만 재질 이펙트가 발동되겠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하겠습니다. 공격력이 0으로 너프된 NPC는 데미지를 주지 못하기에 NPC만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어택업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돌아가 50으로 살짝만 상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미지 수치가 스크롤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면에 데미지 수치를 스크롤하는 액터를 생성합니다. BP 스크롤 데미지라고 이름을 짓고 액터에 위젯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드래그에 루트로 지정합니다. 설정은 스크린으로, 크기는 100,300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데미지를 표시하는 UI 위젯이 들어갈 텐데요. 제가 미리 UI 폴더에 관련 위젯을 만들어 놨습니다. WBP 데미지 위젯을 더블 클릭해 열면 숫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미리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프에는 위젯이 생성될 때 바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데미지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스크롤 데미지 액터로 이동해 크리에이트 위젯 노드를 사용해 위젯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겠지요. 이를 위젯 컴포넌트의 위젯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업데이트 데미지 함수 로출에 데미지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이 변수를 파라미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이제 액터의 라이프 스팬 값을 3초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액터는 3초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입으면 이 액터를 생성해주는 게임 플레이 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미지 값의 지정을 위해 데미지라는 변수를 만들고 인스턴스 옵션을 체크하고 스폰 액터 옵션도 체크해 이 액터를 생성할 때 데미지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번 게임 플레이 큐 액터 이름은 GC 언더바 액터 언더바 스크롤 데미지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유는 가스 프레임워크 내부에 특별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데 언더바를 기준으로 게임 플레이 큐 태그에 바로 매칭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섹션에 게임 플레이 큐 설정에 게임 플레이 큐를 담은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 /게임 /아레나 배틀 가스 /gc /스태틱 폴더 경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게임 플레이 큐 블루프린트로 와서 플러스 이름을 누르고 규칙대로 게임 플레이 큐 액터 스크롤 데미지로 태그만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에디터를 닫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시스템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제거하려고 해도 항상 그 값으로 세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onExecute 함수를 생성하고 여기에서는 앞서 제작한 액터를 스폰합니다. 이때 게임 플레이 큐 파라미터로 들어온 데미지 값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스폰 액터 from 클래스 노드를 사용해 bp 언더바 스크롤 데미지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expose on spawn 옵션에 의해 데미지 변수가 나타나는데 파라미터의 데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액터의 트랜스폼을 노드의 트랜스폼 핀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MPC로 이동해 같은 노드를 사용해 게임 플레이 큐를 생성하고 파라미터 및 게임 플레이 큐 태그를 지정합니다. 플레이어에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완료되면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미지 스크롤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핸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는 코어 게임 플레이 로직으로부터 독립된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시스템으로 동작합니다. 각 게임 플레이 큐 에셋에는 규칙에 맞으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상응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타입의 게임 플레이 큐는 한 번에 발동되며 활성화 시에 onExecute 함수로 호출합니다. 함수 안에서 머티리얼을 변경하거나 데미지를 표시하는 데칼 또는 액터를 생성하거나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스텝 7 레벨을 사용해 여러분들만의 치장 효과가 부여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험치 애트리뷰트를 기반으로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로는 전역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 캐릭터의 초기 스탯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별도로 마련된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 데이터 기반의 경험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유연하게 설계된 경험치 레벨업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명의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진 NPC를 매치하고 낮은 레벨 NPC와 겨루면서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간단한 프로타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에 학습한 구성 요소를 재활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핸즈온에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 애트리뷰트, 게임 플레이 큐를 골고루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드디어 가스의 전체 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로써 순환 구조를 통해 레벨업하는 간단한 RPG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에서 레벨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가스 시스템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와 게임 플레이 이펙트 노드에는 레벨이라는 파라미터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레벨 값을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콤보 공격과 같은 확장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이펙트 역시 레벨에 따른 다양한 스탯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에 따라 다양화되는 요소는 엑셀과 같은 데이터 집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언리얼 엔진은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에셋을 통해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데이터 테이블 에셋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에셋에서는 표 혹은 그래프를 통해 전 구간 레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을 기반으로 캐릭터가 성장하는 레벨업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 설정에 모디파이어에 데이터 테이블을 연동할 수 있는데 앞선 어플라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 노드에 레벨 수치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해당 레벨에 대한 데이터 값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 레벨에 따른 다양한 스탯 수치를 코딩 없이 설정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처리해야 될 스탯의 종류가 많다면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스는 지정한 규칙으로 데이터 테이블 에셋을 제작하면 프로젝트 로딩 시에 이를 불러들여서 지정한 모든 스탯 값을 한 번에 설정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번 핸즈온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레벨업 성장 시스템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8 스타트킷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8으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 Generate Visual Studio Project Files 메뉴를 선택해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8이라는 레벨을 만들고 이를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스텝 8 레벨은 지난 레벨과 조금 다르게 캐릭터의 성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세 종류의 NPC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시스템을 제작하기 전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준비한 에셋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에셋은 게임 플레이 큐 에셋입니다. 레벨업을 할 때 강렬한 불꽃 효과가 발동하도록 액터와 게임 플레이 큐를 준비했습니다. 액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액터는 시작하자마자 불꽃 파티클이 재생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3초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라이프 스팬 값을 설정했습니다. 이 액터를 스폰시키는 게임 플레이 큐는 게임 플레이 큐 태그가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린 것과 동일한 규칙으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 게임 플레이 큐와 매칭되는
gameplay_q.actor.level업 gameplay q 태그를 프로젝트에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구현된 onExecute 함수를 살펴보면 앞서 보여드린 액터를 스폰하고 해당 액터에 어태치를 시켜 발동 후에도 따라다니도록 설정했습니다. 라이프 스팬이 설정되어 있으니 따라다니다가 3초 후에 없어지겠죠. 게임플레이 큐 관련해서 혹시라도 생소한 내용이 있다면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폴더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ct_캐릭터 set 디폴트 asset은 레벨별로 캐릭터 애트리뷰트 관련 값을 모아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레벨이 증가할수록 맥스 헬스 값과 헬스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_combat 디폴트 asset은 레벨별로 전투에 관련된 애트리뷰트 값을 모아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레벨이 증가할수록 어택 레이트 값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단순함을 위해 공격 범위에 대한 값은 고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레벨에 따라 이 수치도 변경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편집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후 자유 실습으로 남기도록 하고 이번 핸즈온에서는 제공된 값으로 레벨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와 배치된 캐릭터의 시작 레벨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스타트 레벨이라고 하는 인테저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설정할 수 있도록 edit anywhere 키워드를 지정하겠습니다. 생성자로 돌아가 기본값은 1로 지정하겠습니다. 완성되면 라이브 코딩을 통해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각 NPC에게 시작 레벨을 부여해줍니다. 맨 왼쪽은 1, 중간은 10, 오른쪽은 100의 레벨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값으로 각 캐릭터들의 스탯을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핸즈온에서는 가스의 전체 설정을 관리하는 어빌리티 시스템 글로벌을 사용해 대량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프로젝트 설정으로 갑니다. 게임 어빌리티 시스템즈 세팅스 섹션으로 가서 아까 보여드린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중간에 글로벌 애트리뷰트 셋 디폴트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캐릭터 애트리뷰트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열 이름이 AB 캐릭터라는 접두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이터와 구분하도록 설정한 접두사고 나머지 캐릭터 애트리뷰트 셋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맥스 헬스는 클래스 멤버 변수인 애트리뷰트 이름이죠. 이러한 규칙으로 데이터 테이블의 열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면 C++ 코드에서 AB 캐릭터 접두사를 사용해 현재 캐릭터에 관련된 모든 애트리뷰트 셋과 프로퍼티를 지정한 레벨 값으로 한 번에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에디터를 재시작해야 되므로 에디터를 종료합니다. 이제 코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데이터 테이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헤더를 추가합니다.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함수에 수동으로 베이스 값을 지정하는 로직이 있었는데 이를 제거합니다. 대신에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값을 가져오도록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가져오고 모듈로부터 어빌리티 시스템 글로벌 객체에 접근합니다. 이 객체에서 attribute set init를 사용해 init attribute set default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인자로 앞서 살펴본 AB 캐릭터라는 접두사와 스타트 레벨 값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true를 넣어 애트리뷰트 값을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컴파일을 진행하고 에디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NPC로 들어가서 시작할 때 공격력을 50으로 고정시켰는데 이것을 제거합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NPC마다 서로 다른 헬스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격력도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 시스템이 잘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경험치에 따라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 폴더로 가서 경험치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ct_expset_default로 지정합니다. 우리가 생성할 attribute set의 클래스 이름은 exp attribute set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각 캐릭터가 떨굴 경험치를 지정합니다. 테이블이 다 만들어지면 이를 위해 새로운 attribute set을 만들겠습니다. New C++ 클래스 메뉴로 이동하고 attribute set을 부모 클래스로 지정한 AB exp attribute set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이 완료되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로드 올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갱신합니다. AB exp attribute set 헤더로 가서 생성자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축적한 경험치를 보관하는 exp gained attribute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로부터 설정된 레벨 값을 보관하는 exp 레벨 attribute도 추가로 선언합니다. 각 애트리뷰트의 맥스 애트리뷰트를 추가로 설정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처치한 NPC가 플레이어에게 떨구는 drop exp 애트리뷰트도 추가합니다. 편의상 drop exp의 최대값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attribute accessor 매크로를 사용해 각 애트리뷰트에 대한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각 애트리뷰트의 맥스 애트리뷰트를 추가로 설정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처치한 NPC가 플레이어에게 떨구는 drop exp 애트리뷰트도 추가합니다. 편의상 drop exp의 최대값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attribute accessor 매크로를 사용해 각 애트리뷰트에 대한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값의 유효성을 체크해주기 위해 부모 클래스로부터 프리 애트리뷰트 체인지 함수 선언을 가져오고 경험치가 변경될 때마다 레벨 값도 연동시켜주도록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 함수 선언도 가져옵니다. 경험치가 쌓여 레벨이 오르게 되면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스탯도 초기화해줘야 되고 UI도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레벨과 신규 레벨 값 두 개를 보내주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declare, dynamic, multicast, delegate, toParams.에 flevel changed 타입을 선언하고 old exp 레벨과 new exp 레벨 두 개의 인자를 지정합니다. 이제 해당 델리게이트 타입으로 onLevel changed라는 델리게이트를 선언하고 블루프린트 어사이너블 키워드를 넣어 cpp와 블루프린트 함수에서 바인딩하도록 설정합니다. 헤더에서 할 일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각 함수의 구현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 최대 레벨과 경험치를 각각 1000과 9990으로 제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레벨 값은 1, 나머지는 0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초기 값을 생성한 후에는 프리 애트리뷰트 체인지에서 값이 항상 유효하도록 로직을 추가합니다. 먼저 exp 레벨 애트리뷰트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맥스 값을 넘지 않도록 처리한 후에 레벨 데이터는 항상 정수로 처리할 예정이기에 추가로 소수점을 지우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사하게 exp gained attribute도 맥스 값을 넘지 않도록 처리해줍니다. 이제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를 구현하겠습니다. exp가 들어오면 이로부터 레벨을 계산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아주 가벼운 산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경험치를 10으로 나누고 이를 더한 정수가 레벨이 되는 산식입니다. 먼저 기존의 레벨 값을 불러와 old exp 레벨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경험치로부터 다시 레벨을 계산해 줍니다. 새로운 레벨 값이 기존 값보다 크면 exp 레벨 값을 갱신해 주면서 델리게이트에 구독된 함수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캐릭터의 선언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combat attribute set 아래에 exp attribute set을 동일하게 추가 선언합니다. 프리 attribute change에서 값이 항상 유효하도록 로직을 추가합니다. 먼저 exp 레벨 attribute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맥스 값을 넘지 않도록 처리한 후에 레벨 데이터는 항상 정수로 처리할 예정이기에 추가로 소수점을 지우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사하게 exp gained attribute도 맥스 값을 넘지 않도록 처리해줍니다. 이제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execute를 구현하겠습니다. exp가 들어오면 이로부터 레벨을 계산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아주 가벼운 산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경험치를 10으로 나누고 이를 더한 정수가 레벨이 되는 산식입니다. 먼저 기존의 레벨 값을 불러와 old exp 레벨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경험치로부터 다시 레벨을 계산해 줍니다. 새로운 레벨 값이 기존 값보다 크면 exp 레벨 값을 갱신해 주면서 델리게이트에 구독된 함수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캐릭터의 선언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combat attribute set 아래에 exp attribute set을 동일하게 추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exp attribute set의 델리게이트에 연동할 함수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on level업 cpp를 생성해 구현부로 이동합니다. 생성자에서는 다른 attribute set와 동일하게 exp attribute set 객체를 생성하고 ASC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onLevelUp CPP 함수를 onLevelUp delegate와 연동시켜줍니다. 애트리뷰트에서 레벨은 플롯으로 관리하는 반면에 어빌리티나 다른 곳에서는 인테저로 관리하기에 에디터로부터 입력받은 스타트 레벨 값을 초기 레벨로 설정해줍니다. 설정하면서 레벨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값을 다시 불러들여 변환해줍니다. 이제 레벨업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레벨업이 되었다면 글로벌 기본 테이블로부터 새로운 레벨 값을 지정해 모든 스탯 값을 채우도록 하면 기본 레벨업 기능이 완성됩니다. 간편하죠? 그러면 컴파일과 빌드를 수행하고 에디터를 띄우겠습니다. 앞으로 레벨에 따라 공격력을 조절하기에 먼저 NPC로 이동해 어택업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제거합니다. NPC가 죽을 때 자신이 가진 드랍 EXP 값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 GE 폴더로 가서 bpga drop exp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생성합니다. gained exp 애트리뷰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drop exp 애트리뷰트를 설정합니다. 다시 NPC로 돌아가 apply gameplay effect to target 노드를 생성하고 NPC를 공격한 플레이어 액터 정보를 가진 인스티게이터에 타겟을 연결하고 bpg drop exp 이펙트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레벨 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exp game attribute set을 가져와 베이스 exp 레벨 값을 레벨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PC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레벨업 이펙트가 발동할 때 효과가 발동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시퀀스에 흐름 핀 하나를 추가하고 ASC의 get attribute set 노드를 사용해 exp attribute set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있는 onLevelUp 이펙트를 바인딩하는 onLevelUp BP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execute gameplay queue on actor 노드를 사용해 앞서 살펴본 레벨업 게임플레이 큐를 재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UD UI의 레벨 값을 연동하겠습니다. WBP HUD 위젯으로 이동하고 앞선 강의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bind exp attribute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제작하고 인자로 exp attribute set을 지정합니다. 동일하게 드래그하여 onLevelUp 델리게이트에 바인딩한 onLevelUp BP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레벨업이 될 때 current 레벨 값을 업데이트해주고 미리 준비한 리프레시 레벨 함수를 호출합니다. 컴파일 저장을 하고 다시 PC로 돌아가 우리가 방금 만든 bind exp attribute를 호출해주고 인자에 exp attribute set을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레벨업이 되면 HUD의 해당 레벨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하겠습니다. 왼쪽 NPC 캐릭터를 처치하면 11레벨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NPC 캐릭터를 처치하면 111레벨로 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100레벨 NPC와의 전투가 남았는데 우리 레벨이 더 높기에 처치가 가능해지고 611레벨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레벨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강의 이후에 데이터 테이블을 변경해 여러분이 다양하게 몰입감 있는 레벨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핸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스가 제공하는 레벨 시스템을 사용해 유연한 캐릭터 성장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활용함으로써 가스의 기능을 보다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스 규칙을 따르는 데이터 테이블을 설계함으로써 대형 스케일의 레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되는 스텝 파일 레벨을 활용해 여러분만의 캐릭터 레벨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1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기간 속성의 설정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되는 기간 동안 유효한 퍼시스턴트 게임 플레이 큐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스택 가능한 버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의 성장을 도와주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해 플레이어가 최종 보스를 물리치는 레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직 다루지 못했던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게임 플레이 큐 액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제작한 캐릭터의 순환 구조를 재미있게 보조해줄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크게 인스턴트와 듀레이셔널 타입으로 나뉩니다. 듀레이셔널 타입의 경우에는 베이스 밸류가 아닌 커런트 밸류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임시적으로 캐릭터의 스탯을 강화하는 버프 효과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버프된 값은 커런트 밸류에 저장되며 지정한 시간이 만료되면 캐릭터의 기본 스탯인 베이스 밸류 값으로 자동으로 돌아오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시간이 아닌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발동되길 원한다면 해주 듀레이션 옵션 대신 인피넛 옵션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일시적인 실행이 아닌 지속 실행이 필요하기에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액터 타입의 게임 플레이 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듀레이셔널 타입의 피리어드 값을 추가로 지정하면 지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동되는 이펙트가 발생됩니다. 이의 경우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동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피리어드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에 게임 플레이 이펙트 전체 종류별로 동작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기간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한 다양한 버프 아이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 9 스타트키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 9으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 Generate Visual Studio Project Files 메뉴를 선택해 솔루션 파일을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 솔루션을 엽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스텝 9이라는 레벨을 만들고 이를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잠시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기믹 섹션이 존재하고 각각에는 NPC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NPC에는 레벨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NPC는 2레벨, 다음 NPC는 50레벨, 마지막 NPC는 최고 레벨인 1000레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치된 2레벨 NPC는 플레이어보다 강하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처치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기간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해 다양한 보조 아이템을 생성해 마지막 NPC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은 C++ 없이 블루프린트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도와줄 포션 아이템을 제작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의 아이템 폴더로 가면 열거형 데이터를 미리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열어보면 5종류의 데이터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션에 사용할 머티리얼도 5가지 색으로 준비해 두었는데 이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하는 포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터를 부모 클래스로 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bp_포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추가한 후에 루트로 설정하고 sm_포션 에셋을 지정합니다.
이 에셋이 가지는 콜리전 영역이 캐릭터에만 반응하도록 오버랩 온리 폰으로 설정하고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추가한 후 ASC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벤트 그래프 로직을 짜겠습니다. 액터의 오버랩 이벤트가 발동되면 지정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폰에게 발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클래스 타입을 지정합니다. 레벨에 배치된 액터에 이를 설정하도록 인스턴스 에디터블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이제 ASC에서 Apply Game Play Effect to Target 노드를 사용하고 Other 액터의 Ability System 컴포넌트와 변수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우리 포션을 먹은 액터에게 해당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프레임에서 스스로 제거되도록 Destroy 액터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외관을 바꾸도록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포션 타입 변수를 추가하고 앞서 본 bpe 언더바 포션 타입을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스태틱 메시의 머티리얼을 변경하는데 머티리얼 핀을 드래그한 후에 셀렉트 노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열거형 변수를 연결합니다. 이 역시도 인스턴스 에디터블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각 타입에 따른 머티리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노란색 순서대로 준비된 머티리얼을 대응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포션을 드래그해 배치해 줍시다. 포션 타입을 그린으로 변경하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의해 녹색 물약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것은 독약으로 발동되는 도트 데미지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가 발동되도록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제작하겠습니다. G 폴더에 아이템 폴더를 생성하고 게임 플레이 이펙트 클래스를 부모로 BPGE 포이즌이라고 하나 만듭니다. 기본값 편집을 위해 바로 닫고 다시 열어줍니다. 여기에서는 지정한 시간만큼 독 효과가 발동되도록 해즈 듀레이션을 선택하고 기간을 5초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피리어드를 지정하고 이를 1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따라 한 번 발동한 후에 추가로 5번의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됩니다. 독 데미지 구현을 위해 모디파이어로 가서 1의 데미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른 후 포션으로 가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BPGE 포이즌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5초 동안 1초마다 1씩 데미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으로 도트 데미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NPC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임시로 공격력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G2로 가서 BPGE 언더바 템프 어택 업이라고 지정합니다. 듀레이션을 3초로 설정하되 이번에는 피리어드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택 레이트를 100으로 올려줍니다.
이러면 임시적으로 공격력이 100이 올라가고 3초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물약을 먹은 후 3초 안에 공격을 해야겠죠. 기존 포션은 옆으로 드래그해 복제하고 붉은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BPGE _temp attackup을 지정한 후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봅니다. 포션을 먹으면 임시로 공격력이 100이 올라가고 3초 기다리면 스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약을 먹고 3초 안에 공격을 해야겠죠. 플레이를 눌러 포션을 먹고 바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NPC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NPC를 쓰러뜨리면 문이 열려야 될 텐데요. 다음 기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NPC의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NPC를 열고 액터 타입의 타겟 기믹 변수와 불리언 타입의 게임 클리어드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 변수들은 이전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NPC가 쓰러질 때 발동하는 이벤트로 가서 시퀀스의 핀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게임 클리어드가 false이면 타겟 기믹의 유효성을 체크하고 event.gimmick.cleared 태그를 부여해 줍니다. 반면에 게임 클리어드가 true면 주인공 플레이어에게 event.game.cleared 태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에 인스턴스 에디터블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른 후 잠시 PC로 가서 이전에 구현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NPC를 선택하고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 기믹 1 스테이지와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NPC도 동일하게 기믹 2 스테이지와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 NPC는 게임 클리어드를 체크해 줍니다. 레벨을 저장한 후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NPC를 처치하면 문이 열려 다음 기믹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NPC의 레벨이 많이 높아 공격하자마자 또 쓰러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무적 버프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BPG _invincible로 만듭니다. (5초로) 기간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애트리뷰트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목록에 보면 Immunity to other effects라고 하는 다른 이펙트에 면역이 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미지 애트리뷰트를 지정하면 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발동하는 동안에는 데미지 애트리뷰트 관련 효과가 무효가 됩니다. 즉, NPC가 나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전부 무효화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효과가 발동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도록 게임 플레이 큐를 만들겠습니다. 이 효과는 지정한 5초 동안 보여줘야 되기에 한 번만 발동하는 스태틱 타입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지속 가능한 게임 플레이 큐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 노티파이 액터를 부모로 하고
gc 언더바 액터 언더바 인빈서블이라는 블루프린트를 만들면 경고가 뜹니다. 왜냐하면 앞선 강의에서 게임 플레이 큐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지정했는데 다른 폴더에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선 만들고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게임 플레이 큐 노티파이 폴더를 추가해 해당 경로를 추가해 줍니다. 반영을 위해 에디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에 대응하는 게임 플레이 큐 태그를 지정하는 일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게임 플레이 q.actor.invincible을 추가합니다. 규칙에 맞게 액터 이름을 생성했기에 컴파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태그가 부여됩니다. 이제 발동할 때 보호막이 보이도록 해당 액터를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하단에 스피어 메쉬를 추가하고 스케일을 1.5, 1.5, 2로 지정해 달걀 모양의 타원체를 생성합니다. 해당 타원체의 머티리얼을 미리 준비한 m 언더바 실드로 적용하고 콜리전 세팅을 노 콜리전으로 지정해 물리 효과를 없앱니다. 그리고 발동되면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도록 오토 어태치 투 오너 기능을 체크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을 누른 후에 bpg 언더바 인빈서블로 가서 모디파이어 관련 옵션을 체크 해제하고 게임 플레이 큐 섹션의 태그를 게임 플레이 q.actor.invincible로 지정합니다. 이제 포션을 두 번째 NPC 앞에 배치하고 클래스는 bpg 언더바 invincible로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꾼 후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막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에게 공격이 무효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NPC는 너무 강합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아이템은 스택 아이템입니다. 앞서 만든 공격력 포션과 유사한데 시간 내에 먹을수록 계속해서 스택이 돼서 올라갑니다. 다만 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bpg 언더바 템프 스택 어택 업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만듭니다. (5초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1000씩 올라가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스택 옵션을 켜고 적용 대상을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아래에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이펙트가 끝나기 전에 스택을 쌓으면 지속 시간이 리셋되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션을 배치하고 보라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bpg 언더바 템프 스택 어택 업을 지정한 후에 5개를 배치합니다.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NPC로 가서 5개를 천천히 먹어 5초가 지나면 스택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NPC를 처치할 수 없겠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면은 간신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NPC를 쓰러뜨리면
게임 클리어드 설정에 따라 엔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딩이 있는 성장 레벨을 간단하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핸즈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피리어드를 적용하면 인스턴트 방식이 반복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피리어드가 없는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커런트 값을 임시로 변경하고 지정한 시간이 만료되면 베이스 값으로 변경됩니다. 피리어드가 없는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대응하는 게임 플레이 큐 액터를 스폰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듀레이셔널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스택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게임 메카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스텝 9 레벨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템을 설계하고 보스를 쓰러뜨리는 레벨을 만들어 보세요. 강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를 완성하기 위한 각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전 과제를 수행해보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를 완성하는 첫 번째 마일스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와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해 어떻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해 캐릭터에게 액션을 명령하는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는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의 시작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연동되는 캐릭터의 액션을 발동하고 액션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하는 타겟을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세 번째 마일스톤에서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시스템으로 수치화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가진 애트리뷰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마지막 마일스톤에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와 애트리뷰트를 연결하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와 여기에 따른 시각적인 효과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 NPC와 상호작용을 통해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보았습니다. 주어진 프로젝트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셋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학습을 위해 도전 퀘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점점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4연타 콤보 공격 만들어보기, 플레이어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어막 기능 추가하기, 쿨다운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스킬 시스템 제작하기, 다수의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 공격 제작하기,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공격력과 공격 범위 변경하기, 상성 시스템을 설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면 더 강력한 데미지를 부여하기. 제가 드리는 퀘스트에 한번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RPG 게임 제작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스로 RPG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